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러분 다시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어느새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말 사실은 뭐 금요일부터 주말이라고들 다 생각하고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이번 주말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을 정취를 좀 느끼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지금 전국 상황이 그런 휴식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의 대윤석열 대통령 공격, 대자유파 공격이 더욱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좌파들이 촛불로 아주 재미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광우병 때 촛불. 사실 촛불은 그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 시작됐는데요. 그 후에 세월호 촛불, 그 광우병 촛불, 세월호 촛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넉 달 밖에 안 됐는데 이자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위기가 뭐 정권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위기가 뭐 두세 차례 이상 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좌파들이 이 정도로 일찍 행동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좌파들의 촛불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광훈 대표를 좀 긴급 대담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10시부터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정론 일침 먼저 1시간 진행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광훈 대표가 좌파들의 이 촛불 난동에 대비해서 전국 유세 다니듯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잠깐 좀 나오십사 해서 10시부터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 방송을 10시 반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제가 미리 여러분께 양해 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을 떠나서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마지막 방문국가 캐나다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피어슨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 주력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캐나다가 세계적으로도 뭐 자원부국인데다가 특히 국가적으로 AI, 인공지능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AI 강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토론토에 있는 뭐 세계 유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토론토 대학에 이 AI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는 곳으로 캐나다 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토론토 일정을 마치고, 그러니까 토론토는 경제 수도, 문화 수도죠. 마치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행정 수도는 오타와인데 그러니까 워싱턴과 같은 곳이죠. 토론토 일정을 마치고 오타와로 이동해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지 시각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뭐 흔히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3박 5일간의 아주 빡빡한 조문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캐나다 방문, 아마 거의 눈코 뜰 새 없는 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올 텐데요. 돌아오는 길까지 마지막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론 일침 6곡지 준비했습니다. 야당이 폄훼하는 순방 외교의 진실,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각종 거짓말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 영구 국장 참석 때 그 썼던 그 베일이 달린 모자, 이 검은 모자죠. 이거 가지고서도 뭐 영국 왕실 여성들만 쓰는 거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그 헛소리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잘못 알고 거짓말 허위 사실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이사로 있는 젊은 사람인 모양인데, 그 얘기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그 김진욱이가 처장이고 그 밑에 차장이 여운국이라고 있습니다. 여운국. 이자가 아주 얄팍하게 이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애초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기구인데 만들어 놓으니까 온갖 꼼수와 목리를 부립니다. 네 번째 뉴스는 속속 드러나는 좌파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들. 이게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들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자들은 그때마다 정치 탄압하고 있다고 시비를 걸 건데, 명백한 범죄 혐의가 확증되는데도 과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다섯 번째는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하고 당 고문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훈수랍시고 했는데 그 훈수를 보면 이게 무슨 저 뒷골목 동네 양아치들 모임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훈수라도 훈수 같은 걸 해야지. 자, 여섯 번째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이의 행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고성국 칼럼은 한동훈 장관을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잊을만 하면 그 탄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장관 탄핵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꺼내든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지 뭐. 169명이나 있는데 의석이. 이 탄핵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깡패, 부패 정치인 수사하겠다는데 웬 탄핵이냐. 최근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한 장관이 좌파들의 어떤 공격에도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에서 그런 국민적 지지가 모아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은 여러 가지 이 덕목도 갖춰야 되고 또 태도도 내면화돼야 되지만 그 어떤 것에 앞서서 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유명한 싸움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몸이 부딪히기 전에 기가 먼저 부딪힌다. 기에서 눌리면 그 싸움을 이길 방법이 없다. 정치가 딱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이 기, 이걸 좀 다른 정치인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10시 전후해서 정광훈 대표 모시고 긴급 특별 자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